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 위해서 용기나 품성, 자기 존중감에 대한 것을 길러주기 위한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용기나 품성, 자기 존중감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런 역할들 중에 하나인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야기가 많을지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라는 게 뭐냐면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용기는요,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그 모험을 감수해 나가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는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는 반드시 지녀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있다가 없다가 깍꿍놀이잖아요. 어릴 때 깍꿍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 깍꿍놀이는요, 자녀들이 사물에 대한 영속성에 대한 것을 양육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부모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부모가 없었을 때 어떤 것이죠? 두려워요. 그래서 울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나타나면 더 빵긋 웃죠. 이게 깍꿍놀이인데, 용기는요, 부모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양육하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느껴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울지 않는 거예요. 뒤집기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항상 누워 살았는데 뒤집으려고 한다고요. 뒤집고 나면 어때요? 세상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세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요. 두 발 점프를 합니다. 뛰어갑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들은요,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용기가 부족한 아이들은요,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용기를 심어줘야 될까? 용기를 심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격려해주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인내해주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낙인 효과를 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못하는구나, 너는 안 되는구나, 너는 약한 아이구나, 낙인하지 마시고요,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이 자녀들에게 용기를 집어넣어주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기는요,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용기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용기는요, 언제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힘, 그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왜? 도전해봤더니 괜찮거든요. 나는 안전하거든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신의 가진 달란트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갈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족한 것만 일깨워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을요, 부모님이 하십니다. 부모님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잘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들만,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부족한 것만 일깨워준다고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용기와는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도전할 수 없게 되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용기는요, 아이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용기를 갖게 하는 방식임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존중감인데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머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자존감은 머리로부터 나온다고요.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머리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내 자존감으로 인해서 용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못해, 두려움만 가지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당연히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고요. 실패하면 한없이 꺼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자기 존중감이라고요.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존재구나. 느껴야만 이 자존감이 높아져야만 용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없이 낙오하는 이 자존감 떨어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엘리야도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위대한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그저 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 그 여왕의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내일 이 시간 전에 널 죽이겠다는 그 위협 한마디 때문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나를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진 겁니다. 낙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능히 쉽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백트래킹이라는 이야기와 미러링, 세 번째는 공감. 이 세 가지가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탁월한 방식입니다. 백트래킹과 미러링은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백트래킹이라는 건 뭐냐면요, 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요약해서요. 자녀들이 장황하게 만들어요. 자꾸 말 개입하지 마십시오. 말 끊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너 그 말 하고 싶은 거잖아. 자꾸 말을 끊어버리면요, 자녀들의 논리성이 부족해집니다. 요약해서 돌려줘야 되는데요, 자녀들이 장황하게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라고 요약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백트래킹입니다. 두 번째는 미러링인데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게 거울을 비친 것처럼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 힘들구나. 요즘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미러링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요, 백트래킹과 미러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어릴지라도요,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자녀들의 감정에 대해서 공통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에요. 그냥 그랬구나 이 말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경청하면서 네가 정말 그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것을, 엄마가 느낀다는 것을, 부모님이 느낀다는 것을, 부모님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때 자존감, 나는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누구나 다 그렇구나, 이런 말이구나, 내 감정이 이런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 혹은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이 백트래킹과 미러링,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는요, 머리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 해보라고 푸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자존감을 높여줘야 가슴으로 하는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서치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아동의 발달적 장점 4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40가지는요, 몇 가지의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가정들은 이것이 약화되어 있고요, 때때로 어떤 가정들은 강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40가지를 좀 살짝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 이야기들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지에 대한 부분은 6가지인데요. 가족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가족들은요, 항상 내 편이어야 돼요. 자녀들의 편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자녀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족의 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고 너 이거 해주면 엄마가 좋을 것 같아.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선화되는 이 부정적인 용어들, not, no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yes라는, do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성인과의 관계인데요, 부모님 외에도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요, 대부 역할 하잖아요. 대리부모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있고 또
든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부, 이 제도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느끼는데요. 다른 성인과의 관계를 잘 해나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보살핌을 주는 이웃이에요. 이웃이 위협적인 존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가정 환경을 맞출 수 있는 것에는 보살핌을 주는 이웃도 필요합니다. 배려받고 있는 외부 환경이에요. 아이가 떠들면 혼나요. 아이가 혼나요. 자꾸만 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이 너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배려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나 봐요. 여섯 번째는 대외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여인데요. 부모님이 학교의 일을 사사건건 다 개입하고 있으면요, 자녀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래 집단에서의 성장하는 것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해야 되는, 발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이 다 관여하고 있으면요, 자녀들은 사회화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도리어 격려해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서포트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힘도 드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동을 중시하는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에서는 힘을 복돋아주는, 아이들에게 힘을 복돋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옳습니다.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녀들을 보면서요, 전부 다 예쁘다 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다고 하잖아요.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 선생님들은요, 베풀어 주거든요. 아동을 중시하는 지역사회는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요, 자녀들의 발달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유익한 역할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너는 아이니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젓가락 좀 놓아줄래? 숟가락 좀 놓아줄래? 그건 싱크대에 갖다 놓을래? 아빠 물 좀 눌러줄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불 좀 켜줄래?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면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발달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요, 짐을 들어주고요. 일부러 만들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들고 있는 짐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 참 도움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짐을 들고 갈 때는 문을 열게 하는 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타인을 위한 봉사들까지도, 부모가 아닌 타인을 위한 봉사들까지도 확장시켜 간다면요,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상대방에 영향을 끼칠 때도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자신의 힘이 영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계선과 기대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분류인데요. 가족의 경계선, 가족은요, 분명히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이의 일기를 본다는 것,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요,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역과 부모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밖에서도 그 경계선이 필요하고요, 동네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인의 역할 모델이 필요한데요.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행동해야지. 엄마 아빠 이외에도 저런 분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태권도장 사범님들, 여러분들이요, 이런 성인의 역할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런 한 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긍정적인 또래 활동인데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래가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함께 놀 수 있게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나면 무조건 부모님이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들에게 주면 적절하게 성장해 가게 될 거라는 거죠. 부모님이 기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대해 주면요, 자녀들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놀라워해 주시고 감탄해 주시면서 예뻐해 주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적인 시간들도 필요한데요, 자녀들이 창조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활동들도 필요합니다. 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가외 활동들, 그리고 그냥 공부적인 것 말고요, 운동이나 줄넘기나 활동적인 체조에 관한 것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피아노나 발레라든지 뭐 많은 것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 신체 활동들까지도 우리는 건설적인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한다거나 혹은 낚시를 간다거나 다양한 활동들 다 도움이 됩니다. 장난감을 만들거나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교단체도 참 좋은 시간들인데요. 자녀가 자녀와 학교와는 다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수용적인 집단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 건설적인 시간은요. 가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지도받는 시간. 그냥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지도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해가는 건요. 너무나도 좋은 역할들입니다. 함께 놀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활동은요. 성취에 대한 기대와 동기 이게 필요하더라. 잘못된 보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나면 공부를 잘하고 나면 다른 공부와는 관계없는 학업의 성취에 대한 기쁨과는 관계없는 물질적인 보상이 따른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취에 대한 기대와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 아동은요.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가장 우선시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할 때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귀찮게 하면 부모님들이 화를 내죠. 자녀가 공부할 때도 부모님들이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식사의 시간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밖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 늦어질지라도 학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니까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아빠가 일할 때는 되지만 내가 공부할 때는 안 되냐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되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극적인 활동들도 필요한데요. 도전할 수 있는 것들, 모험적인 활동하는 것들,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는 것들 참 좋은 유익한 시간들이 됩니다.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학교와의 유대관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학습을 즐겁게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할 것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그 아이가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학교에서 인정받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로서의 독서는요. 책 읽는 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강압적인 수단이 되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살아가며 책을 읽어야 될 텐데 독서하는 것만큼은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재미로서의 독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부모님도 함께 책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자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님도 옆에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뭘 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이에요. 전화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너는 책을 읽고 나는 딴 걸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뭘 배우냐면 내가 나이 들면 책을 그만 읽고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거 학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시간을 내셔서 부모님도 함께 꼭 책 읽는 시간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도서관을 간다거나 함께 책을 읽는 시간들 취미생활로 가져보시는 건요. 학습 활동에서 성장해 가는데 매우 좋은 방식이 됩니다. 긍정적인 가치인데요. 보살펴주고 있구나. 부모님들이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 나도 보살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완견, 애완묘도 참 좋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 수레를 밀어주는 것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들 너무나도 좋은 역할들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평등과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데요. 지역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줍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배워가면요. 긍정적인 가치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인격의 통합성인데요. 이 인격의 통합성은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신념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느끼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혹은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면 자녀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통합성 매우 중요합니다. 29번째는 정직성인데요.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숨겨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시면 아이들의 부정적인 가치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책임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1번째로 이야기하는 건강한 생활 양식과 성적인 태도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활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야행성으로 부모님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자녀까지 야행성을 만들고 나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가치가 상승될 수만은 없습니다. 성적인 태도로요.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혹은 선긋기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그래요.
그 부모님들의 반응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나면 긍정적인 가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융통성도 필요한데요. 계획하고 결정 내리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아빠 생일이에요. 아빠 생일 누가 준비하죠? 엄마가요. 아니요.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도전하게 하십시오. 사회적인 융통성들이 성장해가고 그 아이들은 리더로 성장해 갈 겁니다. 대인과의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해야만 아이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자녀는요, 자신의 힘을 내비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자녀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대인관계의 기술, 엄마와 아빠가 서로 행하는 것들, 아이와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들, 그것이 가장 시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아트센터 같은 데서 공연을 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요. 아이들의 성장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힘이 됩니다. 저항하는 기술인데요. 아니요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묵살돼요. 그럼 될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평생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간다고요.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아닌 이유를 이야기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고 용납되는구나를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 또한 동시에 비폭력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정체성도 필요한데요. 개인적인 힘입니다. 좌절과 도전받았을 때요. 긍정적인 결과로 잊혀지는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힘입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힘들었을 때 이것을 딛고 이겨내는 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거든요. 자기 존중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이것들이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38번째 이야기는 자기 존중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39번째 목적의식,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자녀들이 바라보면요.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너 이건 잘 됐어, 잘못했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말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까? 이걸 바라보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거 알아가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느슨한 대결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번째는요. 개인적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예요. 나는 평생 뭘 해도 안 돼라고 배우고 나면요.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부모님들의 역할인데요. 사실 아이들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40가지를요.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발달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 이미 지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니고 있는 것을 장점을 승화시켜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묵인해버리고 나면 자녀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겁니다. 품성이라는 건요.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기어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용기, 이게 바로 품성입니다. 저 사람의 성품은 너무 좋아, 저 사람의 성품은 너무 좋아, 품성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품성이라는 것은요.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코 옳은 일을 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하죠. 수용해 줄 것이라는 안정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요. 품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겠죠. 법은요.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품성이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겁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 양심을 가지고 기어코 옳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품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용기와 이 자존감, 품성을, 재능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격려입니다. 무조건 격려입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을 구분하자면요. 격려는요. 과정을 높여주는 겁니다. 칭찬은 결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과정을 높여준다는 이 격려는요.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요, 결과에 국한되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사실 격려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요,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소리를 사이렌을 울리면서 옆으로 차를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법을 잘못 지켰나? 내가 신호 위반을 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벌금 나오겠네?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옆으로 댈 겁니다. 경찰이요,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면허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사람들은 물어보면서도 다 순정하고 면허증을 줍니다. 면허증을 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처럼만 운전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을 격려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내가 칭찬받았구나. 내가 격려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왜 날 잡은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올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요, 격려받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 또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격려는요, 과정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양치질하고 온 아이에게 양치질 잘했다라고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칭찬입니다. 결과를 높여준 겁니다. 양치질 했잖아요. 그런데 양치질을 하던 과정 가운데 무언가를 엎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양치질만 하라 그랬잖아! 그쵸? 결과가 잘못됐으니까요.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고 나면 부모님들은요,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지적하거나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 격려는요, 과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혼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격려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일으키지 못했을지라도요, 했다는 용기 내었다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또 격려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격려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격려하십시오. 자녀를 격려하십시오. 과정 하나를 다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가시면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요. 기 꺾는 행동과 기 살리는 행동, 우리가 기억해 오셔야 되는데요. 기 꺾는 행동이 뭐냐면요, 과잉 보호하고 응석 받아주면요, 기를 꺾게 됩니다.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있으면 기가 꺾이겠죠. 독립심을 자극해주면요, 기가 살아납니다. 자세하게 이따가 배울 거니까요,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수를 지르려면요, 기가 꺾이겠죠. 장점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의 기는 꺾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보여주고 나면 기가 살아납니다. 과잉 기대하기, 완벽주의적 부모님의 성향들은요, 자녀들의 기 꺾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당연히 기가 살아나게 되죠. 그럼 도대체 독립식을 자극해준다는 기 살리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 무슨 의미일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독립심을 자극해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떠한 것이든 자녀를 동참시키십시오. 참여시키십시오. 밥을 차릴 때도요, 자녀를 참여시키십시오.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요,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반찬덩을 빼면서 문 좀 닫아줄래?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문 밀린 거잖아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겁니다. 다음번에 엄마가 냉장고 문을 열면 아이가 뛰어올 겁니다. 독립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점점 성장해 가면서 점점 커질 겁니다. 독립심을 넘겨줘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요,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독립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응석을 받아주지는 마십시오. 아이를요, 도리어 어른처럼 대해주십시오. 아, 그래, 아빠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시고 도리어 어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녀들을 어른스럽게 대화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독립식은 자극됩니다. 세 번째는 상호 의존성을 가리게 하는데요. 기르게 하는 건데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호 의존성은요. 반드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힘을 모으고 부모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자연적인 결과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논리적인 상황들 속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면 그 힘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자연적인 결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버려두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선택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을 논리적 결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결과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자연적 결과를 체험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연적인 경과를 통해서 이 경험하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일들이 생겨요. 그런 건 부모님들이요. 자연적인 결과를 체험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자꾸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다가 차에 한번 치이겠죠.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그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교훈을 얻기보다는 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자연적인 결과는요.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야지만 자녀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양치하기 싫어해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2년 뒤에 충치가 생기겠죠. 치과 가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이건요.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과관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결과를 체험하게 해주는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자녀가 취한 행동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유리창에 돌을 던져요. 그러면 물어줘야 되겠죠. 누가요? 부모님이 물어주게 되잖아요. 이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교정해 가는 과정들이 느슨한 대결과 나대화법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두 번째 기살리는 방법, 장점을 살려주는 것. 자녀의 장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용감한 아이도 있고요. 조금 더 도전정신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아이도 있고요. 목소리가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장점이라고 각인시켜버릴 필요가 있다고요.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돼요.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녀의 장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부모님들이 인식해 줘야만 장점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알았다면요. 장점이 더 승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향상 자체를 격려하라라고 해서 아가뱅크법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몇 번 벌써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아가뱅크법도 우리가 참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격려에 대한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는 격려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격려를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에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요. 힘들어도요. 도전해 보셔야 되는데 격려에 대한 훈련 방법을 아가뱅크법은요. BANK, 베이비 스텝, 최소한의 단위로 나누어서요. 양치질로 생각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신은 것부터 칭찬받을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것부터 해서 치약을 짰어요. 얼마나 잘 짰습니까? 스스로 했어요. 물로 양치질 헹굼도 했어요. 그리고 물도 껐잖아요. 수건도 빼서 자기의 얼굴도 닦고 손도 닦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놓고 나면요. 많은 것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가 이걸 했구나. 네가 이걸 했구나.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요. 이제 4살이 되는 거죠. 만으로 되니까 3살인데 이 아이가 진입니다. 이름이. 진이가 했어. 이 소리 되게 잘합니다. 진이가 했어. 이 소리 정말 많이 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이럴 때 맞아 진이가 했지. 이거 진이가 눌렀지. 이거 진이가 했구나. 진이가 들고 있었어. 진이가 엄마 줬지. 진이가 아빠 줬지. 끊임없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요.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또 조금씩 힘을 북돋아줘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요. 8살이 되었을 때 풍선을 부는데요.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학교에 갔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풍선을 불 수 있는데 아빠 나는 풍선을 못 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응원해줘야 됩니다. 저랑요. 풍선 3개째 불고는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아우 힘들었어요. 3개를 불고 성공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계속 부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야, 어제보다는 더 크게 불었네. 어제보다는 더 크게 불었네.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다 찢어버리죠. 풍선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노력들, 과정들을 격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요. 조금씩 힘을 돋워주고요. 격려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키워주는 것 또한 부모님의 역할이고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장점을 인식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신뢰를 보여주는데요.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부여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책임감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 떠맡기게 될 겁니다. 네가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으면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까지도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가는 과정들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 키우고 싶어요. 물고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요. 물고기에게 밥 주고 어항을 청소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똥을 치우는 것까지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드는 사육비가 있으니까 용돈을 나누어서 투자해야 되는 것까지도요.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것에는요.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짧은 이 두 가지의 말이 자녀에게 신뢰를 많이 보여주게 되고 성장시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가 개입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일어나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요. 아이,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수만 번 들끓어 오르실지라도 참고 인내하시고 한숨 자녀가 보지 않는 데서요. 쉬시면서 개입하고 싶을지라도 참아주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해 나갈지라도 점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난번에도 했었잖아.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게 또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그 방법을 아이들이 찾아낼 겁니다. 그때 한정없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성공과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넌 어차피 못할 거잖아. 그 한마디는 아이들의 모든 길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격려하고 격려하십시오. 아이가요.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부모님들이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녀는요.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숨기거나 감추려 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신뢰를 보여주고 기다려주시면요. 비록 그 결과가 잘못됐을지라도 혹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자녀들은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의 양육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아동을 존중하십시오라는 건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라는 겁니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의 가치와요. 성취의 개념을 구분하십시오. 잘해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이미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요. 그 아이가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취로 아이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또 아이의 가치를요. 그릇된 행동의 개념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못난 아이야 라고 해버리시면요. 존재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용기는 부족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자녀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은요. 장점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활동적이에요. 활발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엄마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게 아이의 장점이라고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거라고요.
커서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문만 닫고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아니죠. 밖으로 뛰어나가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피곤하니까 얌전히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특별함은요, 독특함은요,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 들었던 말들 중에 힘이 되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떨 때 힘이 되는 말을 들었어? 어떨 때 그 힘을 얻었어?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준비했다면요, 격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격려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십시오. 적절한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던 말을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아이에게 어떠한 것을 격려해 줄까? 사실 우리가 아이가 집에 돌아오고 나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요, 격려는커녕 화가 날 때가 더 많아요. 작정하지 않으면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칭찬해야겠구나, 격려해야겠구나, 이걸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야 되겠구나, 계단을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격려할지를 먼저 예측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요, 쏟아 부으세요. 자녀들에게 그 격려를 쏟아 부으면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될 거고요, 활기찬 인생 살아가게 될 거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비법이 있다면 격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격려해주며 응원하시고 칭찬해주며 한뻑 웃을 수 있는,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시켜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어색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의 솜씨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어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꿈꾸시는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힘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과정들 가운데 자녀들과 부딪히며 참 힘든 시간들도 많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사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중보자를, 또 동력자들을 그렇게 함께 성장시켜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